교수로 있을 때 거기는 뭐 반바지에 슬리퍼에 티셔츠만 입다가 국회로 가니까 넥타이를 해야 된다더니 차세대 국제 질서는 AI가 끌어갈 건데 그걸 담당하는 유행 기구들의 AI 관련된 본부를 다 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오면 어떡하지? 라는 저는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있는 유엔의 규정, 뭐 미국의 규정 이런 거를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고 역시 머리를 써야 되는 사회다. AI가 사실 우리가 비슷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야, 엄마가 공부해라 할 때 안 하길 잘해. 공부했으면 큰일 날 거야. 그러면 국회 의원님 내보내고 AI로 앉히자. 세상에.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피지컬 AI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AI 발전 속도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AI도 강국입니까, 우리나라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강국 후보는 맞는데 완벽한 강국이다 하기엔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올해 4월에 스탠퍼드대에서 이제 매해 AI 인덱스라는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AI 순위도 말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서 일단 우리나라가 AI 모델 수에서 3위였습니다. 3위. 네, 높은 거죠. 높은 건데 미국, 중국, 한국 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 개수를 보면 미국이 50개, 그리고 중국이 30개, 그리고 우리나라가 3등이긴 한데 모델 수가 5개예요. 차이가, 격차가 많네. 네, 우리 정부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달라고 해서 8개로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한 불구하고 번 더 체크해달라면 안 돼요? 한 번 더. 늘어나니까 체크할 때마다 늘어나니까. 10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4위권에 비해서는 꽤 높아요. 4위권을 다 한 개이긴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인구 10만 명당 특허 수는 2년 연속 세계 1위.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의 AI 도입률 상승 폭도 1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기술의 밀도나 받아들이는 속도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본이나 사람 민간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성장이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제 AI 강국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예. 너무 욕심이 큰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관점이네. 인구가 5,200만인데 예. 우리는 뭐 하면은 우리는 자동차도 세계 1위 해야 돼. 반도체도 세계 1위 해야 돼. 다 세계 1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AI 3위만 해도 예. 3위면은 금, 은, 동. 넘버 3면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바로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허브를 유치한다, 이렇게 뭐 설립한다는 소식에 벌써 뭐 떠들썩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이분을 모셔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모시기 좀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차지호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넥타이가 좀 특이한 넥타이시죠? 제가 원래 넥타이를 잘 못 매요. 아, 예전에 일을 인도주의 활동가, 국경문사회 이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예. 거기는 그냥 티셔츠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일을 하게 된 학교도 카이스트 같은 데서는 예. 교수로 있을 때 거기는 뭐 반바지에 슬리퍼에 티셔츠만 입다가 국회로 가니까 넥타이를 해야 된다더니 그거 안 하시면 되잖아요. 2년간 안 하고 버텼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가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요새 넥타이에 스카프 메고 다녀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의사셨고 의사셨다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 교수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국회까지 가시니까 그 키워드로만 보면 너무 전문적인 게 잘 없네요. 하셨네. 예, 하나를 파야, 저도 개그를 20년 했습니다. 개그 전문가인데. 개그 전문가. 의사, AI 아니요. 이런 왔다 갔다 저도 하고. 인도주의를 20년 판 겁니다. 그런데 직장만 좀 바뀐 거고. 예. 그렇죠. 뭐. 예, 남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찾아보니까 대통령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 차지호 의원님을 언급하면서 격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도 받았습니다. 감사표 받았어요. 감사하게도.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큰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먼저 이게 글로벌 AI 허브라는 게 네. 정확히 네.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9개 유엔기구가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9개의 유엔기구들이 가진 AI 기능들을 한국에 있는 단일 캠퍼스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은 가장 규모가 큰 AI 협력 체계가 구성된 거고, 그 유엔의 뭐 WHO나 뭐 ILO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UNEP 환경 쪽 잘 아시는 유니세프, 혹은 유엔 난민기구, 이런 기구의 AI 기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커질 건데, 그거를 각각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캠퍼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들자면 하버드에도 AI 관련된 전공이 있고 옥스퍼드에도 AI 관련된 전공이잖아요. 이거를 이과를 보스턴이나 옥스퍼드에 넣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단일한 캠퍼스에 모으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옥스퍼드, 하버드보다 위입니까? 그렇다기보다 이 유엔의 이제 차세대 국제 질서는 AI가 끌어갈 건데, 그걸 담당하는 유엔 기구들의 AI 관련된 본부를 다 한국으로 옮기는 거죠.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AI계의 유엔 사무국이 우리나라 서울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WHO, 제네바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AI, 유엔 하면은 서울. 그리고 이게 우리 또 산업 얘기를 중점으로 하지만 AI가 사회도 바꾸고 노동 시스템도 바꾸고 우리 경제 체계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모두들이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잖아요. 그 자기들 세대 안에 다 바뀐다는 걸 아는데 어떤 그룹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다음 사회를 설계하는 그룹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회가 뭐 한 3, 40년 뒤에 올 것도 아니고 저희 예상에는 5년에서 15년 사이에 AI 사회가 도래를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모조리 바뀐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냐, 그리고 그때 한국이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제3세계 개발도상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그 성장들을 어떻게 유도하냐, 뭐 이런 식의 일단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설계도가 없고 유엔기구 안에서 그러한 노력들, 이제 AI 사회로 전환되는 노력들을 요 AI 허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글로벌 AI 허브가 이게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설립이? 확정이 됐고요. 됐어요? 그 내년에 바로 기능이 이게 형성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제 AI 비전 선언을 각 기구의 이제 수장들이 와서 김민석 총리님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는 이제 입지 선정을 할 거예요. 한국 안에서 그럼 이 AI 허브라는 이 캠퍼스가 어디에 들어갈까? 경기에 들어갈까? 인천에 들어갈까? 광주에 들어갈까? 부산에 들어갈까? 지역은 아직 정해진 게 지역을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정해야 돼가지고 리더십이 바뀌는 거였잖아요. 지방선거 때. 그래서 이제 리더십들이 다 정해졌으니까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논의해서 잘 결정을 해야죠. 혹시 진영은 어떻습니까? 진영은 제가 가끔 가긴 했었는데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왕자님으로서. 아니, 왜 제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고향이 뭐 지금 출마하실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가면은 진영의 자랑스러운 아들 해가지고 프랭카드도 있고 진의 왕자님. 유명 인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기록들을 생각하면 비유하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3월에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약혼 했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상견례 했고, 그래서 지금 결혼식장 어디로 할지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갈지, 어디서 살지니까. 그렇죠. 이게 그 활성화되면은 한 몇 명 정도 사람이 거기 그거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유엔기구 안에서 몇백 명의 인원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매칭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주요 대학에 있는 연구 기능들이 일부 들어올 거고 해서 규모는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UN AI 허브라고 안 붙이고 글로벌 AI 허브라고 붙인 게 유엔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싱크탱크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내부 연구 기능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나의 캠퍼스로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규모는 꽤 커질 것 같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제질서는 제네바라는 유럽의 한 도시와 뉴욕의 일부가 국제질서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정학적인 전환으로 보면 세계 질서가 변할 때 아시아 쪽에 그런 기능들이 아마 설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시아 쪽의 기능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한 도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하나의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 잘 주면 좀 더 피어나겠죠. 아니 근데 아까 뭐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뭐 이런 유명 기구들이 한국 유치를 약간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긴 뭐 전 했죠. 네.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을 희망을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한국을 원한 건 아니고요. 서로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었죠. 네. 지금 사실 설립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위기, 미국에서 분담금을 많이 축소를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 리더십의 위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유엔 전체에 AI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그룹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룹들이 결국 전 세계는 AI로 전환돼 나갈 때 이 전환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동력이 없는 상태였죠. 근데 그거를 저희 한국에서 우리가 유엔이 따로따로 기구들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AI 문제에 대응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되는 과정들에 한국의 코어의 역할을 맡겠다, 지원의 역할을 맡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쪽에서 보기에는 뭐 한국이란 곳이 가진 AI에 대한 전문성, 세계 자체는 잘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곳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 국제사회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이 아직 국제 무대에 잘 등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격차가 있냐면,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대, 이걸 유엔을 이끌게 됐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놀라질 않아요. 그냥 뭐 올 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한국이 유엔을 가지고 있냐 뭐 이러면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생각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도 10위 안팎이고 AI도 굉장히 앞서 있고 고도로 민주화된 국가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20세기의 제네바, 스위스의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GPU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HBM도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하고 있고, 또 이제 네이버처럼 언어 모델도 만들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있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AI를 또 우리나라처럼 빨리 받아들일 나라가 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산업 관점에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기구가 있고 실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같이 실험하고 검증하기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또 테스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차지호 의원님께서 AI를 산업혁명 이상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이게 AI 허브가 들어오면 이 국가적으로 제일 크게 변화가 되는 거는 뭐라고 봅니까? AI 허브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AI가 산업혁명 전후가 바뀐 것만큼 우리 사회를 바꿔놓을 거예요. 그 산업혁명 이후에 막대한 잉여 생산들을 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시대 때 세계가 천재에 있는 국제질서의 원형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그의 반영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산업혁명 전후로 나눠서 이게 단계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다른 계단에 서 있는 거죠. 근데 AI가 자체가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근데 글로벌 AI 허브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바뀐 거를 예전처럼 유럽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머지 세계가 바뀌어나갔던 걸 수동적으로 겪었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 다음 사회에 대해서 주도성을 갖겠다는 거죠. 사실 AI 허브가 들어와서 뭐 한 도시 안에 건물이 몇 채 들어서고 누가 들어오고 작은 정말 작은 부분들이고, 부분이요.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이 20세기, 뭐 19세기, 20세기에 걸쳐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대한민국이 이제 맡겠다는 거죠. 이 다자주의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기술력이 개발도상국으로 갈 때 아주 좋은 유리한 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글로벌로 눈을 돌리거나, 역으로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야, 한국에 가면은 좋은 실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돌면 자연스럽게 인력도 올 수 있으니까, 산업 관점에서 보면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델로 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진단기기가 나오면 글로벌 사우스에 쓰기 위해서는 WHO의 PQ라는 게 있어요. 프리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서, 맞죠. 이걸 일종의 너무 잘하네. 네, 그렇죠. 경험이 좀 있으시죠. 아, 좀 있으니까. 인증 같은 걸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심하게 분지불고라는 좀 변형종 에볼라가 터져 있는데, 그거를 유일하게 진단 장비를 생산하는 게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예요. 그쪽 회사가 PH 메디칼이라는 회사가 그걸 생산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쓰기 위해서는 PQ라는 프로세스를 거치죠. 근데 AI 부분에 대해서 AI 관련된 진단기기가 나와서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확장되기 위해서는 그 WHO에서 마찬가지 프로세스를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WHO의 AI를 담당하는 곳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사실 이미 그 논의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한국에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들이
이제 WHO를 타고 여러 국가들로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네. 시작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시작한 거를 키우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작은 불쏘시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대한민국의 거버넌스가 글로벌하게 확장되게 만들어 놓겠죠. 아니 근데 산업혁명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면 이게 되게 큰 일인데 그럼 이런 걸 유치할 때 지금 현재의 좀 걸림돌은 뭐가 있습니까? 닥쳐오지 않은 일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AI 전환이라는 게 우리 대전환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 느낌이 쓰나미가 칠 때 물이 먼저 살짝 빠지거든요. 그러다 쓰나미가 와요. 지금은 딱 물 빠진 상태 정도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직 AI 전환에 대한 쓰나미는 오지 않았고 AI가 노동을 전환시키면서 대량 실업이 아직 오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수많은 변화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고, 첫 번째 쓰나미는 15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5년에서 15년 사이에 끝나게 될 건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얘기하고 이렇게 바뀔 거다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AI가 산업혁명 이후처럼 우리 전 사회를 바꿔놓을 거면 AI 사회가 어떤 사회여야 되냐, 얼마만큼의 불평등과 자유를 허용해야 되냐, 아니면 국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국가 단위로 살고 있는데 국가를 넘어선 연대체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합인 거죠. 근데 그 질문들을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 질문들을 하는 입장인 것 같고, 대답은 전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분야의 전환이 너무 거대하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를 다 바꿔버릴 거다. 그럼 그 어떤 문제보다 정치적인 이슈인데 그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인 질문은 아직 던져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피지컬 AI 가격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실제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들이 이제 6천만 원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좀 있으면 3, 4천만 원대면 야 이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업이 움직이면서 분명히 여러 변화가 생길 텐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그럼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기업들은 막 정신없이 하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안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오면 어떡하지? 라는 저는 항상 불안감이 있어요. 아니 기업 입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AI가 올 거다, 혹은 각보다 뛰어난 AI가 올 거다 하는데, 저도 뭐 아까 그 카이스트 교수도 하고 영국 맨체스터 교수도 하고 뭐 공부를 길게 했거든요. 인간 중에서는 조금 똑똑한 인간형에 속한 것 같은데 제가 AI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못 해본 지가 꽤 됐습니다. AI 너무 똑똑해요. AI가 사실 우리가 비슷한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지식에 연결되어 있는 그 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국회의원님 내보내고 AI로 하시죠. 세상에. 그게 출연료가 훨씬 비싸요. AI한테 이 정도 고성능 모델을 앉혀놓고 하면은 그렇죠. 아니 AI가 더 똑똑하다니까. AI가 개그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AI보다는 제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AI보다 나는 더 무식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걸 밉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똑똑해지려고 안 해요. AI보다 더 무식해지려고 해요. 진짜 똑똑한 생각인데. 예, 왜냐면 똑똑한 거는 이길 수 없는데 무식한 거는 내가 이길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아무나 MC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무슨 직업이 가장 오래 갈까 생각을 해보면 예. 정치인과 개그맨이 오래 갈 것 같아요. 정치인은 이직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정치인은 왜 오래 갑니까? AI 시대에. AI가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선거하고 사람을 뽑기 때문에 정치인은 오래 갈 것 같고, 개그맨도 결국 사람이 웃는 거니까. 사람이 웃기고 사람이 웃는 거니까. 최종 커리어를 정치로 가르치는. 저희 둘이 이 자리에서 가장 오래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둘 중에 한쪽에 붙어야겠군요. 몇 년 후를 예상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는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몇 년 내로 좀 어떤 일들이 좀 이게 벌어질 것 같습니까?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속도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거버넌스가 따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언제나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사회에 맞는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면 예측 기반의 거버넌스, 우리가 엔티시페이터리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예측 기반의 거버넌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3년에서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하고 미리 이제 법도
준비하고 정책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정책이 만들었을 때쯤에 이제 그 기술이 사회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3년에서 5년을 어떻게 왜 읽어내야 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벌어질 일 중에 하나는 고도의 실업률. 그러니까 지금 노동 문제가 AI는 결국 노동 없는 생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그 AI 전환이 빠른 두 가지 쪽에서 빠른데 하나는 IT 쪽은 AI가 더 쉽게 하는 데니까 AI 언어가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미 노동자들을 신입들을 안 뽑고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빨리 바뀌는 거는 사실 AI는 뭐 거의 모든 직업들 대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디서부터 많이 먼저 바뀌냐라고 하면 비싼 직업부터 먼저 바뀝니다. 그러니까 AI가 비용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바꿀 때 치환율이 높은데,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식의 업무들이 사실 AI로 점점점 먼저 바뀌어지게 될 거고, 인건비가 싼 직업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꿀 수 있는데 AI가 청소하는 AI랑 의사로 진단하는 AI랑 AI한테는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비슷한데. 청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비싼 거를 빨리 빼야지 임금이 그럼요. 줄어드니까.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거부터 대체를 하기 시작할 거고,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우리만 실업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발명해놓은 자본주의 체계는 고도의 실업률 혹은 노동자가 없는 그 시스템을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요. 국민들이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생겨야지 시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대공황이 오죠. 저는 이제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저희는 AI 기본사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그 대안들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진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화들에 대한 우리가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 경제 시스템, 노동 시스템에 대한 원형을 만드냐에 따라서 패턴대로 이제 15년이 갈 거고 AI 전환들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새로운 형태, AI 산업혁명 이후에 이 시스템 잡지 못하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공경에 처하겠죠. 약간 고학력, 고임금들이 먼저 사라진다. 야, 엄마가 공부해라 할 때 안 하길 잘했다. 공부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역시 AI보다 무식해. 역시 최고야. 진짜 나. AI보다 무식한 양상국. 엄마가 공부해라 할 때 공부했으면 제일 먼저 잘려 나올 뻔했어. 맞아요. 진짜. 엄마 보고 있지. 다 예상을 했다. 이런 세상이 오기를. 아. 저는 이 한국에서 뭐 개업하고 의사를 안 했잖아요. 계속 이제 국회의원사회 활동하고 막 그때 우리 어머니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결국 안전한 정치로 이직을 해가지고 실업을 면하게 됐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까? 어머님으로 끝나는군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관철시키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혹은 100년 이상의 지난한 어떤 그 서로간의 투쟁과 큰 전쟁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안정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AI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은 이런 레짐이 흔들리면서 평화로운 시대가 크게 흔들리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겠다. 혼란의 시기가. 혼란의 시계가, 예. 역사를 길게 보면은 사실 그런 아주 중요한 기술이 바뀔 때 혼란이 따라왔었어요. 이런 AI 글로벌 허브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와 실험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국제 질서나 규정이 바뀌는데 이게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있는 유엔의 규정, 뭐 미국의 규정 이런 거를 따라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고 역시 머리를 써야 되는 사회다. 말하다 보니까 이제 양상국 개그맨, 무식한 개그맨이 돼야 오래 살아남는다. 제 입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뭐. 되게 진지하게. 무식한 개그맨. 남이 무식하다니까. 그렇죠. 예. 그런 컨셉도 있고 또 이렇게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된다는 컨셉도 있으니까 제가 좀 헷갈리네요. 어떻게 해야 이게 먹고 사는지. 저기 어쨌든 궁극적인 직업은 그런 거 같네요. 웃긴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 개그맨이 정치인이 되든지 그러면 저희 완벽할 것 같은데. 우리 둘은 살아남는다고 하시네.
자, 그럼 오늘 저희 특기는 산업, 한국이 글로벌 AI 허브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진짜 꼭 되어야 하는 이유 한 줄로 한 줄. 한 줄로 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이 만든 시험에서 1등을 하는 나라였는데 결국엔 글로벌 AI 허브라는 건 우리가 출제위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해낼 수 있는 첫 기회니까 두 번 다시 안 올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가 제대로 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건. 네. 예. 이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 하지. 먼저 하는 게 작땡입니다. 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네, 분. 예. 앞으로의 미래는 정치인하고 개그맨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나머지 국민들도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를 뛰어넘을 뭔가 찾아야 된다. 그렇죠. 예. 저는 AI 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유토피아적 미래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하는데 저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예상을 하고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만들진 않을 것 같고 AI를 공공지능으로 착한 목적으로 좀 사용하고 또 포용지 사회를 우리가 구성하지 않으면 우리 AI 사회는 굉장히 끔찍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 세계 인류의 이 전환을 위해서 한국이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차지호 의원님, 네, 저희가 또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명확한 결론에 이르러서 예. 개그맨과 정치인 삶의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긴 아,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어머니께 양측의 어머니께 할 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기는 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